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가난한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의 워렌 버핏에 대한 문서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에요. 최저임금을 받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솔직히 이거 처음에 좀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월급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부자가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소득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돈을 다루는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단순히 뭐 재테크 팀 몇 개 나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부로 가는 5단계 여정, 그걸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5단계 여정이요? 네. 첫 단계는 마음가짐이라는 내면의 혁신에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끝이 나요. 아, 마음가짐에서 시스템까지. 네. 그러니까 월급 액수랑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떼어볼까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저는 당연히 돈 얘기부터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시간은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갈림길이 바로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돼야 하느냐. 네. 대부분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뭐 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러면서 현재의 시간을 뭐랄까, 미래를 위한 담보처럼 쓰거든요. 아, 맞아요. 항상 나중에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부자들은 행운이나 더 나은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지금 가진 시간을 써서 직접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요. 만들어낸다. 네. 부자가 되는 건 복권 당첨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 그 과정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을 쌓아 올린다. 와, 표현이 좋네요. 매일매일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바로 두 번째 원칙인 나무가 되어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나무가 되어라.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은유인데요. 사람들은 전부 달콤한 열매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물만 원하죠. 근데 정작 스스로 나무가 될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열과를 맺으려면 먼저 뿌리도 내려야 하고 줄기도 키우고 잎도 틔우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자처럼 보이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현실을 꼬집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역할 전도 현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표현을 써요. 역할 전도 현상이요?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반대인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가진 게 적을수록 비싼 차, 명품 가방,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화려한 휴가 사진으로 자신의 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남들 눈에 잘 띄지 않게 묵묵히 자산에 불리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아, 그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는 마크 저커버그처럼요? 네, 딱 좋은 예시네요. 결국 초점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내 성장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의 함정이군요. 겉모습을 꾸미는 데 쓰는 돈이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해 일할 군자금을 갉아먹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군자금을 갉아먹는 게 비단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네. 이 자료가 세 번째로 지적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지출이거든요. 잘못된 관계요? 그래서 표현이 좀 거칠어요. 소처럼 살지 말라고요. 와, 소처럼 살지 말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죠. 듣자물다 몇몇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돈 빌려주고 그런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인 거죠? 훨씬 깊은 이야기죠. 여기서 소라는 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우유, 즉 힘들게 번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우유가 돈이군요. 네, 그 돈을 아무런 저항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착유당하는 상태, 그걸 의미해요. 차교. 자료에 나오는 예를 보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돈 빌려가서 갚을 생각 없는 가족. 있죠. 만날 때마다 당연하게 더 비싼 걸 얻어먹으려는 친구나 연인.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내 재정적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공감되네요.
이기적이 보일까봐 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돈 문제가 결국 감정 문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게 뭐 인색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겠죠. 관대함과 착취를 구분하라는 거죠. 내 재정적 미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과 진짜 건강한 도움 사이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 선을 긋는 용기.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동반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내 자원을 지키는 경계선까지 설정했어요. 이제 진짜 돈을 다룰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는 모은 자원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원칙이 바로 돈을 제자리에 두는 것, 즉 예산 관리예요. 아, 예산 관리, 가계부 쓰는 거요? 네, 그런데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가계도 쓰기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습관은 버는 모든 돈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돈에 이름을 붙여준다. 네, 월급이 통장에 그냥 내 돈이라는 뭉뚱그려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월세 나갈 돈,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금, 이건 나를 위한 행복비용. 이런 식으로 각자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아, 돈의 목적을 정해주면 그 돈은 다른 곳으로 쉽게 새어나가지 못한다. 이런 원리군요. 바로 그거죠. 되게 재밌는 발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나누라고 제안하나요? 자료에서는 예시로 고정지출 50%, 투자 20%, 자기개발 15%, 여가 10%, 그리고 기부 5% 이렇게 제시해요. 오, 꽤 구체적이네요. 근데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뭔가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가끔 마시는 그 비싼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에요? 다들 커피값 아끼라고 하잖아요. 진짜 범인은 바로 이름 없이, 목적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유령 지출이라는 거죠. 유령 지출이요? 네. 두의 흐름을 통제하고 모든 지출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도 재정 상황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 원칙, 즉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지막 다섯 번째 여정이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네, 바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통제해서 확보한 종잣돈이 있어야 돈이라는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단계에서 자료는 두 가지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투자와 사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매달 투자할 돈을 모으는 것도 사실 힘든데 직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거나 심지어 사업을 하라니?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 자료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요. 첫 번째 길인 투자는 인내심이 핵심인 마라톤과 같다고 말해요. 마라톤이요? 네, 매달 꾸준히 저축한 돈을 자산에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직장에서 몸값을 높여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이 커져야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건 그냥 가만히 승진을 기다리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시장이 먼저 당신을 원해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게 만들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에 가까워요. 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해서 연봉을 끌어올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길인 사업은 어떻게 접근해야 현실적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건 없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빛을 발해요. 창업에 대한 그 거대한 환상을 아주 그냥 깨부수거든요. 환상을 깨부순다. 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다. 판매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판매하는 법이요? 네, 사람들이 이미 돈을 쓰고 있는 시장, 이미 사고 싶어하는 물건, 그걸 찾아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으면 온라인으로 수공예품을 팔고, 옷에 관심이 많으면 중고 의류를 떼다 팔고, 스마트폰 액세서리처럼 수요가 확실한 아이템을 파는 식으로요. 작게 시작해서. 네,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배우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거대한 기술 없이도 동네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나 수리 서비스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죠. 듣고 보니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제시하던데요. 그 지식 판매라는 개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지식도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이 상품이 된다. 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굴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세계 최고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자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딱 하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조금 더 아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마트에서 일한 직원이 신입 직원에게 매장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 또 독학으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자신만의 단어 암기법을 전자책으로 팔 수도 있는 거죠. 와. 내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말이네요. 진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런 지식 상품의 가장 무서운 장점은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는 그 월급의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시간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1단계. 네, 그렇죠.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고 2단계. 내 돈을 지키는 경계선을 세우고 3단계. 돈의 흐름을 완벽히 통제한 뒤에 이게 4단계. 마지막으로 그 돈을 병사 삼아 투자나 사업이라는 전쟁터로 내보낸다. 5단계. 와,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네요. 맞아요. 결국 이 5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재정적 독립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통제력의 문제다라는 거네요. 통제력. 네, 시간을 통제하고 소비 심리를 통제하고 인간관계에서의 재정적 경계를 통제하고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것. 이 모든 게 통제라는 키워드로 귀결돼요. 하지만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나 남기죠. 아, 맞아요.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단 1원도 바뀌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만 나온다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결국 행동할 용기라고 자료는 결론 내립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가치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던지는 도전을 저희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원칙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혹은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